쿠팡 시작만 하면 알아서 배송도 다 해주고 무조건 돈 벌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팔아도 돈이 안 남는 이유, 1억 팔고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이유, 왜 쿠팡하다 망하는 사람이 생기는지 아무도 내부 사정은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쿠팡에서 현직으로 매출을 내는 셀러, 쿠팡 공식 강사 입장으로서 진짜 내부 현실은 어떤지 오늘 폭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무료 강의부터 시작해서 쿠팡 관련 컨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출 1억은 우스운 정도인데요. 하지만 쿠팡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높은 수수료 그리고 늦은 정산 등이 99%의 셀러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매출 1억을 벌면 내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어느 정도일까요?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쇼핑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20에서 30%, 그리고 일반 판매자분들은 그 절반 10에서 15% 수준입니다. 위탁 판매를 한다면 내 물건이 아닌 공급사를 한번 거치기 때문에 수익률은 10% 정도고요. 그럼 여기서 나는 1,000만 원 정도 벌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쿠팡은 여기서 정산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1억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물건을 이미 사입을 했을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2만 원 상품을 한 달에 5천 개 판매하면 매출은 1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2만 원의 상품의 원가율은 30% 정도로 측정을 하고요. 그럼 우리는 상품 한 개당 6천 원 정도의 사입을 진행했고 5천 개면 3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구매를 한 겁니다. 여기서 광고비를 당연히 쓰겠죠. 광고비는 매출의 20% 정도로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광고비 2천만 원, 제품값 3천만 원, 벌써 5천만 원의 금액을 사용을 한 겁니다. 하지만 1억 매출에 대한 정산은 언제 되냐라고 봤을 때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계산하지 않은 금액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보험료, 각종 물류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내 마진은 월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변하는 마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셀러분들은 매출을 보고 돈 얼마 벌었다, 얼마 남겼다 하고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고 접근하면 손해만 보기 좋은 게 쿠팡입니다. 쿠팡의 함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템 위너라는 시스템이 쿠팡에 존재하는데요. 제가 모자를 10,000원에 판매 중이고 이 상품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매출 변화를 살펴보니 매출이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누군가 아이템 위너 매칭을 건 겁니다. 이 위너 시스템은 같은 상품을 100원 싸게 등록하면 내 리뷰수, 상세 페이지까지 모두 뺏기게 됩니다. 내 상품은 노출조차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여기서 문제는 같은 상품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일일이 검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게 아이템 위너로 매칭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쿠팡에게 문의하여 같은 상품이 아니다, 이 상품은 다른 상품이다 라는 걸 직접 소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소명은 다음날 바로 해결해 주지도 않고 길게는 매칭 해제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억울하게 매칭이 돼서 상품도 뺏기고 매출도 날라갔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쿠팡의 PB화인데요. 쿠팡에서 쇼핑을 한다면 한 번씩 보셨을 법한 브랜드가 이런 코멧, 탐사 같은 브랜드 등이 있습니다. 리뷰수는 12만 개나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 4위 제품 코멧의 물티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수가 40만 개가 넘는 모습이 보입니다. 쿠팡은 어떤 카테고리에서 그 제품이 만약에 잘 팔린다? 그러면 쿠팡이 그 자리를 이런 식으로 뺏어갑니다. 코멧, 탐사, 곰곰 등 모두가 다 쿠팡의 자체 브랜드인데요. 자기 제품 브랜드로 그 상품을 런칭을 하고 당연히 쿠팡에서 쿠팡의 물건을 내놨으니까 압도적인 노출, 심지어 광고까지 진행하면서 내가 잘 판매하고 있던 시장이더라도 시장의 일부를 뺏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PB 상품이 현재는 매우 많아져서 쿠팡이 없는 카테고리를 찾기가 힘든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쿠팡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근데도 저는 현재 쿠팡이 잘만 이용하면 돈 벌기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1위입니다. 네이버가 치고 올라온다라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번 적응한 플랫폼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쿠팡은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잘 이용하여
물류 창고를 끊임없이 늘려왔으며 쿠팡을 현재 따라올 회사는 없습니다. 로켓 배송의 물류 시스템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이용자 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데요. 심지어 이 이용자 수는 네이버처럼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오는 게 아닌 구매를 하기 위해 들어온 소비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쇼핑몰을 하겠다라고 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고객 수 1위 플랫폼인 쿠팡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쿠팡은 초보자가 시작하기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쿠팡에 모자라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쿠팡은 롤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롤링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사용자들의 앱 환경마다 상품의 순위가 다르게 보여지는 건데요. 지금 제가 검색했을 때는 이 라이프핵 남녀 공용 모자가 1위로 나오게 되고 2위는 옴니의 자외선 차단 모자가 2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자를 이번에는 시크릿 모드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크릿 모드로 접속해서 쿠팡을 검색해주고요. 마찬가지로 검색어는 동일하게 모자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위가 어떤 걸로 나오죠? 이더커머스 남녀공용 이 상품이 1위에 나오고 2위는 두발로 제품이 2위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쿠팡의 롤링 시스템은 사용자마다 다른 노출 순위를 보여주고 네이버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반면에 제가 네이버에서 모자를 검색하고 쇼핑 탭을 들어가 보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롤링 시스템이 아닌 한번 상위 노출한 판매자가 계속해서 이 위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위, 2위, 3위 브랜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순위가 물론 조금씩은 바뀔 수 있습니다. 1위가 2위로 내려가거나 3위가 2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어도 1위가 갑자기 30위로 가거나 1페이지에서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에 초보자분들은 내 제품이 6페이지 이렇게 뒤에 있다. 근데 이 제품을 1위로 갑자기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쿠팡은 롤링 시스템 덕분에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노출량을 네이버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나게 노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쿠팡의 광고 시스템인데요. 쿠팡은 광고 또한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AI 광고, 매출 최적화 광고 등 알아서 기본적인 값만 입력을 해주면 알아서 쿠팡이 광고를 해주는데요. 네이버 스토어를 운영하면 광고 전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대부분 광고 대행사들인데요. 월에 100만 원, 200만 원을 지불했지만 막상 광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심지어 연락까지 두절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매우 많이 생기는 건 초보자분들이 광고를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대행사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이러한 광고 대행사는 당연히 쿠팡 쪽에는 많지 않은데요. 그 이유 또한 쿠팡은 초보자분들도 광고를 하기 쉽게 만들어 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까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정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쿠팡 정산의 경우 주정산 그리고 월정산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는 주정산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자금을 회전시키려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셀러월렛, 올라, KB 셀러론 같은 플랫폼 등을 사용합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판매가 잘 일어나도 자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 등을 잘 이용해서 품절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아이템 위너 또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절대 안 뺏기는 법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리 제품에 로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같은 상품이 있더라도 로고 차이 하나로 쿠팡 측에서는 상품의 변형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를 등록하는 순간 다른 상품으로 인정을 받아 매칭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상표권을 등록하는 거지만 상표권은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로고 등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PB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인데요. 내가 소싱하려는 제품이 있는데 쿠팡에 자사 브랜드가 이미 팔고 있다? 지금 내용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겁만 먹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쿠팡은 모든 데이터를 보고 그 상품을 런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쿠팡 자체 브랜드, 이러한 PB 상품이 있다는 건 그 카테고리가 고객의 수요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PB 상품을 보면 대부분
일반 제품과 큰 차이가 바로 가격입니다. 쿠팡은 물건을 대량으로 한 번에 들여오기 때문에 가격을 매우 저렴하게 팔아도 이익이 남지만 우리처럼 일반 셀러들은 쿠팡 자체 브랜드의 가격을 맞추게 되면은 이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해결 방안은 타겟을 바꿔서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등산 모자를 검색하면 같은 검색어더라도 소비자는 나뉩니다. 소비자 A 같은 경우에는 등산 모자 중 제일 저렴한 제품을 찾는 사람, B 같은 경우에는 등산 모자 중 가장 이쁜 걸 찾는 사람, C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좋은 등산 모자를 찾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타겟이 있는데 모든 타겟을 잡기는 사실 불가합니다. 이건 PB 브랜드 쿠팡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시장도 계속 아이폰과 갤럭시가 나뉘는 것처럼 우리도 A는 포기하고 B와 C 중에 마진을 보고 더 남는 시장을 파악해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수요가 많은 시장인 건 자체 브랜드, PB 브랜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A, 가격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 양보를 하고, B는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판매할 상품이 없다는 건 잘못된 얘기고, 판매 전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매 전략만 있다면 사실 못 팔 제품은 없습니다. 이미 쿠팡으로 저는 매출을 내봤고, 수강생분들까지 성공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쿠팡 공식 강사로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쿠팡으로 성공,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판매 전략 없이 진입하면 쿠팡에게 돈만 바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쿠팡의 함정, 그리고 쿠팡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판매 전략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또는 고정 댓글 참여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조사하고 편집까지 하는데 10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